어머니가 있었다면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버려졌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강현숙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게 자란 수염,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손등의 깊은 흉터, 심장이 멎는 듯하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이름은 유민호지. 남자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왜 내 이름입니까? 그 순간 강현숙의 30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현숙은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영향력이었고 그녀가 움직이면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화려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단 하나를 잃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강현숙은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한태석과 결혼하였습니다. 뛰어난 경영 감각을 가진 남편과 함께 회사를 키워가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혼 6년 만에 기적 같은 존재를 얻었습니다. 바로 아들 유민우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민호가 겨우 4살이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이를 잃었고 그녀는 남편이 남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과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회사를 넘기라고 했습니다.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무슨 경영이냐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내 남편이 목숨처럼 지켜온 회사입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회사를 지켰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운영이 점점 바빠질수록 그녀는 아이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믿을 만한 유모를 고용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들만큼은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그녀가 해외 출장을 떠난 사이 유모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라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유모는 신분을 위조한 사람이었으며 어디론가 사라진 뒤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남편 집안에서 아이를 빼돌린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가족들은 오히려 내가 회사에만 매달리느라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설령 모두가 그를 잊었다 해도 그녀는 절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30년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니,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고 울어서는 안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냉정하고 독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아들을 찾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종 아동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경찰 출신 사설 탐정을 고용해 끊임없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유민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무료급식소 자선 행사에 참석한 그녀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노숙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노숙자의 손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변형된 손. 그런데 손등에 난 깊은 흉터, 너무도 익숙한
어릴 적 민호가 넘어져 생긴 바로 그 상처. 강현숙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그 손은 30년 전 그녀의 아들이 넘어지며 다쳤던 손과 똑같았습니다. 강현숙은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손을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노숙자는 갑작스러운 접촉에 움찔하며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가 정말 그녀의 아들일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손등의 흉터, 그건 결코 착각할 수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어 노숙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게 자란 수염, 깊게 팬 주름,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빛. 옷은 남루했고 몸에서 풍기는 냄새는 오랫동안 씻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할 수도 있을까? 그 순간 노숙자는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강현숙은 중심을 잃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쉰 듯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다시 한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뭐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강현숙은 그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릴 때 손을 다친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노숙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경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십니까?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사람 정말 민호일까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강현숙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유민호입니까? 노숙자의 동공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싸늘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당신을 오랫동안 찾아왔습니다. 노숙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다들 찾는다고 하지만 정작 찾고 나면 외면하죠. 그녀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거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민호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맞다고. 강현숙은 멍하니 노숙자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이 떨렸습니다. 3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아들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전국의 보육원을 뒤지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경찰에게까지 끊임없이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궁 속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십시오. 그 아이는 이미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가 손등의 흉터, 흔들리는 눈빛, 갑자기 굳어버린 표정.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그 아이가 맞다. 그러나 직감만으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차에 올라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하게 사람을 붙이세요. 지금 만난 노숙자를 따라가서 거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원도 조사하세요. 비서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지만 그녀는 설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슴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가 민호라면 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요? 그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기억. 그날 아침 출근하는 그녀를 보며 민호는 작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회사 가요? 응. 우리 민호 착하게 놀고 있어야 해. 엄마는 바빠서 나랑 못 놀아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더 많이 놀 수 있어. 그때 민호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그러나 그녀는 아들의 말에 깊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마지막.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몇 시간이 지나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비서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도림동 쪽 허름한 폐가입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도림동.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는 곳, 어둠 속에 파묻힌 삶들이 모여드는 곳. 그곳에 그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차를 돌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차창을 때렸습니다. 도림동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말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건물, 쓰레기 더미, 어두운 골목. 그리고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 그 순간 비서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말하세요.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름은 유민호가 아닙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남자는 과거 신원이 없는 채로 떠돌던 아이였습니다. 10대 초반에 보육원을 나와 홀로 살았고 이후로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강현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비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보육원에서 사용했던 이름이 민호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확실합니까? 보육원 기록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신원이 없어서 본명이 민호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아들.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강현숙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 한 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정말 그녀의 아들일까요? 30년 전 그녀의 품에서 웃던 아이가 맞는 걸까요? 그녀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거의 기도하듯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그녀의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칠게 자란 수염,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빛, 굳어진 입술.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놀람도, 반가움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담한 무표정.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아보았지만 외면하는 걸까요?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을 거라 믿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는 듯이 그녀의 손끝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남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프고도 씁쓸했습니다. 찾았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분명 그녀의 아들인데, 그녀가 간절히 바라던 재회의 순간인데,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을까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람에 그의 낡은 옷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니? 그녀는 절박하게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는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어디에서 살았는지, 누구와 살았는지 다 잊었습니다. 나는 그냥 혼자였습니다. 강현숙의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나는 버려졌다는 것.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그는 짧게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다면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습니까? 그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뜸을 들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성공했겠죠. 좋은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는 30년 동안 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맞아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얼어 죽을까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민호야, 나는 널 찾으려고. 그 순간 그가 손을 탁 쳐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저한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를 지나쳐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손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현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아들이, 그녀가 30년을 찾아 헤맨 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대로 그를 보내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그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거리 끝에 놓인 낡은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림동, 사람들이 외면하는 뒷골목, 그가 살아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를 따라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제대로 된 집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신문지와 젖은 담요가 널브러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었고, 구석에는 부서진 난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소파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니?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보고 싶어서 왔다. 너를 찾아 헤맸다. 그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받아들일까요?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빼냈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 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단순히 힘든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나는 매일을 죽지 않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가 나를 찾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필요 없어도 나는 내가 필요해.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볼을 감쌌습니다. 엄마를 미워해도 좋아. 원망해도 괜찮아. 하지만 제발 나를 밀어내지 말아줘.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30년 만에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품이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민호는 오랜 시간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품 속에서 그는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을 깨달았습니다. 따뜻함.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30년 그는 온몸을 웅크린 채 살아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거부하고 밀어내고 냉정하게 돌아섰을 때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강현숙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늦었지?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그의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살아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녀는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랜 시간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야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유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 깨끗한 방도, 편안한 침대도,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소리도. 하지만 그는 이제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랜 시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들어가도 될까? 강현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참 좋네. 그는 창문을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그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